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빼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령 인구가 늘어가면서 이 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을 뺐을 때, 인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박지연구원님, 인출할 때 조심해야 하는 재무적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 재무적 위험은 장수 위험, 네. 물가 상승 위험, 그리고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군요.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장수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수, 예상보다 오래 살면 은퇴 기간 중에 자산이 고갈돼서 생활 수준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수 위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물가 상승 위험이라고 하셨죠? 네, 물가가 상승하면 이 노후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100만 원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66만 원이 됩니다. 최근 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이 수익률 시퀀스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개념이거든요. 수익률 시퀀스, 수익률이 실현되는 순서에 관한 리스크입니다. 은퇴 자산을 투자 운용하실 때 이 수익률만큼이나 수익률이 실현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는 캐시 아웃플로우가 인출기에는 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동반되면 평균적인 수익률은 같더라도 그 수익률의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 A씨와 B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A씨와 B씨는 14년 동안 평균적으로 같은 수익률, 5%대 같은 수익률을 얻었는데요. 이 A씨와 B씨가 네. 다른 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률의 순서가 달랐어요. A씨는 은퇴 초반부에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반면 B씨는 은퇴 후반부에 좋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A씨와 B씨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 1,000만 원의 은퇴 자산에서 매년 100만 원씩 인출을 했다고 봤을 때 A씨와 B씨의 계좌 잔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란 선이 이제 A씨인데 A씨랑 B씨랑 천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A씨는 조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B씨는 0이 됐네요. 8년 차에 벌써 자산이 고갈이 된 것이죠. 수익률이 순서만 바뀌어도 이렇게 인출했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것이 바로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이고 재무적 위험의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서 과거에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드셀라님이 연금톡톡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노후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인생 후반 5대 리스크라고 해서 은퇴 창업, 금융사기, 중대질병, 황혼이혼, 성인자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또 분석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4호와 32호인데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무적 위험들을 고려해서 인출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되게 막연하단 말이죠.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인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은퇴 기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은퇴 기간의 예상은 일반적으로는 기대 여명에 기초해서 예상하시는 편입니다. 네. 기대 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생존 연수를 뜻합니다. 통계청의 생명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현재 60세 기준 60세의 기대 여명은 남성이 23.4년, 여성이 28.2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성이 한 5년인가요? 5년 정도 더 사는 거네요. 그러면은 한쪽 배우자가 좀 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병 기간과 건강 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건강한 기간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기대 연명 중에 건강기간과 유병기간을 구분해서 수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60세가 기대 연명 중에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12년 정도로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아픈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남녀 모두 72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은퇴 기간을 예상할 때 본인의 남아있는 여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명 기간 중에 이제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기대 여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본인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향후에 평균보다 좀 더 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통계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할 텐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개인이 본인과 본인의 어떤 가족하고 관련된 뭐 가족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평균과 대비해 가지고 더 비교해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평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대여명은 평균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에 절반은 그보다도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생존 확률이라는 것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이후에 어떤 연령까지 살아남을 확률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세 같은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얼마나 확률이 되나요? 60세 남성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4명은 90세까지도 생존해서 은퇴 기간이 30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24명이면은 25% 아닌가요? 25% 가까이 되겠네요. 100명 중에 네. 이제 14명이니까. 적지 않은 확률입니다. 네. 은퇴 기간을 예상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95세까지 살 확률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95세. 네. 그럼 100명이 있다면 8명은 95세까지도 생존해서 35년간 은퇴 기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 소위 말해서 요새 100세 시대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실질적으로 통계에서도 네. 서서히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0대에 이제 은퇴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인데 현재 나중에 이제 95세까지 살 확률이 꽤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은퇴 기간이 35년 동안 특별한 이제 근로를 하지 않고도 버텨야 되는 기간이 35년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그 재무적 계획이나 인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은퇴 기간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단계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사시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인출하는 전략의 효과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가치관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럼 우선순위로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때 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이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어의 앞자를 따서 4L이라고도 하는데요. 은퇴 소득의 전문가인 웨이드 포 교수가 그의 책인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라는 책에서 소개한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네 가지 이 L은 어떤 건가요? 라이프 스타일, 장수, 유산, 유동성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에 맞는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구매력을 유지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은퇴 계획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이 장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은 죽기 전에 은퇴 자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그것이 초점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산입니다. 사망할 때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은퇴 자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아니면 남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마지막은 유동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네 가지가 좀
근데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겹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1순위라고 해서 뭐 2순위가 뭐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모두를 다 달성하시기는 예. 어렵잖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부터 재무 목표로서 설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올리고 싶으세요?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 네. 유동성을 1순위로 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유동적으로 그런 재무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아, 네.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아, 자녀가.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아이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되고 그래서 유산을 어느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네.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평소에 한번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재무 목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다음 단계는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지출 계획은 노후 생활비와 그 지출이 재원이 되는 것을 파악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은퇴 기간 중에 소요될 생활비 이것을 고려하시고 더불어서 연금 소득을 파악을 하신 후에 부족한 현금 흐름을 은퇴 자산에서 얼마나 인출할지 계획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보려면 어떤 기준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뭐 노후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수치가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 원, 부부 기준 월 268만 원입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개인이 2천만 원, 부부는 3,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기준치를 삼아가지고 그러면 지출 계획을 한 시나리오 같은 걸 한번 써보면 좋을까요? 네, 지출 계획 시나리오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이 6억 원인 부부가 연간 3,2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적정 예, 생활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네. 부부가 국민연금을 연간 1,100만 원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사적연금으로는 300만 원을 수령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은퇴 자산에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은 연 1,800만 원이 됩니다. 6억 원의 은퇴 자산과 비교를 해보면 초기 인출률은 한 3% 정도가 되는 것이죠. 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인출률이면은 안전한 건가요? 괜찮을까요? 이 과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기 은퇴 자산에서 인출하는 비율을 말하는 이 인출률이 통상적으로 3에서 4%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시나리오에서도 3% 정도의 인출률이라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출 계획 역시 그 평균적으로 은퇴 가계가 지출하는 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놨지만은요, 본인이 우선시하는 재무 목표에 따라서는 이 평균과 조금 다르게 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뭐 그것을 잘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나리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국민연금 가지고는 이제 총 지출을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출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